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수많은 생물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생물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생물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물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약 45억 년 전 지구가 생성된 이후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어느 순간 동시에 나타났다고는 할 수 없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의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6일을 거쳐서 이 우주와 지구와 모든 생물과 사람을 창조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아주 짧은 기간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모든 생물이 어느 순간 동시에 나타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최초의 생명체로 이렇게 진화되어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화학 진화라고 합니다. 이 화학 진화의 증거가 스탠리 밀러라고 하는 사람의 실험을 들고 있습니다. 자, 스탠리 밀러가 실험한 것은 이겁니다. 자, 최초의 지구가 있었습니다. 자, 최초의 지구를 원시 지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시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를 뭐라고 할까요? 훌륭하십니다. 과학이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원시 대기라고 합니다. 근데 밀러가 실험할 당시에는 원시 대기의 성분을 메탄, 암모니아, 수소, 가스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밀러는 이 실험 장치에다가 원시 대기를 덮고 있었을 만한 그와 같은 이 가스들을 요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6일 동안 고전압으로 방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냉각을 해서 검출을 해보니까 거기에 유기물이 생성이 됐습니다. 유기물이란 것은 아미노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뭐가 검출됐다고요? 아미노산이 검출이 된 겁니다. 자, 단백질이 검출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단백질이 되려면 아미노산 한 100개 이상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돼야만 한 개의 단백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단백질이 검출된 것이 아닙니다. 자, 세포가 만들어졌습니까? 세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은 이 실험을 통해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유기물이 검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학에서 더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밀러가 실험했던 장치에 집어넣었던 메탄, 수소, 암모니아 가스는 원시 지구 대기를 구성했던 성분이 아니라고 판명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질소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H2O로 원시 대기가 구성이 됐을 것이라고 지금 과학적인 가정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원시 대기를 구성하고 있지 않았던 그와 같은 가스를 집어넣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미노산을 얻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실제 스탠리 밀러는 1996년에 이 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 잡지에다가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원시 지구의 대기를 정확히 뭐한 거 아니다. 반영한 것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시죠. 생명체가 살려면 꼭 필요한 가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산소입니다. 자, 근데 이 실험장치에 산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산소 뺐을까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더라도 산소하고 딱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산화돼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산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장치에 집어넣지 않은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산소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구 초기 암석에서는 산소가 얼마만큼 존재했다고요?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 밝혀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크게 L형 아미노산과 D형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을 구성하려면 오직 L형 아미노산만 됩니다. 그러니까 L형 아미노산이 있는데 거기에 D형 아미노산 한 분자만 딱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검출된 아미노산은 뭘까요? L형과 D형 아미노산 절반씩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만들어질 수 없죠? 생명체를 이루는 단백질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설명으로 불가능한 것들은 교과서에 의도적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자, 현재 원시대기 가설은 이산화탄소와 질소와 수증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밀러의 실험장치에다 집어넣으면 아미노산 얻을 수 있을까요? 아미노산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과학 교과서에서는 유기 분자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예요? 일말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기 분자가 뭐라는 건 안 밝힙니다. 그 유기 분자가 뭡니까? 포름 알데히드라고 하는 독극물입니다. 자, 이 독극물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밀러의 실험이 원시대기를 그대로 재현했습니까? 아니죠. 원시대기를 구성하지도 않은 거 집어넣고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생성된 아미노산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입니까? 아니죠. 자, 현재 받아들여지는 원시대기로 이 밀러의 실험 장치에 집어넣어서 실험하면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밀러는 암모니아와 메탄 등 원시대기의 성분에서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 즉 생명체의 구성물질이 합성될 수 있다는 것을 뭐 했대요? 실험으로 입증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거짓말을 하죠. 첫째 뭡니까? 원시대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처럼 설명합니다. 이게 바뀌었다 했죠? 자, 두 번째 거짓말은 뭡니까? 이때 얻었던 아미노산은 생명체의 구성물질이 될 수 있습니까? 없는데 생명체의 구성물질이 합성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밀러가 자기 실험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93년에 타임지에서 생명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때 타임지에서 여러 과학자들 취재한 결과가 뭐냐? 결론은 밀러의 실험에서 얻어진 아미노산으로는 뭐가 만들어질 수 없다.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거기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94년에는 스페인에서 생명의 기원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화학자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밀러가 실험한 대기는 원시 지구를 덮은 적이 있다, 없었다? 없었다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실험은 잘못된 학설이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식 선언을 하고 밀러의 실험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자들이 공격하니까 96년에 밀러가 어쩔 수 없이 셀이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내 실험 잘못된 실험이다 하는 것을 본인 입으로 밝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우리 교과서에 밀러의 실험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실리고 있을까요? 자, 첫째 가능성. 이 과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교수님들이 밀러의 실험이 과학적으로 폐기된 것을 모를까요? 네,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밀러의 실험을 사실인 것처럼 교과서에 기록해 놨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도 전 세계 생화학 교실에서 생명의 기원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수없는 실험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실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밀러의 실험이 잘못된 가정에 의해서 잘못된 결론에 도출한 잘못된 실험인지를 알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실험이 있어요, 없어요? 더 나은 실험이 없기 때문에 싣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밀러의 실험이 과학적으로 잘못된 실험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빼버리게 되면 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죠?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된다고 하는 이 화학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진화론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과학 교과서에 폐기된 밀러의 실험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계속 실리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진화론자들은 폐기된 증거인지 알면서도 과학적 사실처럼 계속 싣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종교가 안타까운 것은 뭐죠? 그들이 거짓 증거인지 알면서도 그들의 믿음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거짓된 증거 위에 그들의 믿음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은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 교재쯤 가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유기물에서 생명으로 발전한다는 경로는 일반적으로 뭐 하고 있는 생각이라고요? 믿고 있는 생각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진화론자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뭘 밝힙니까? 하지만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배우는 과학교과서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1학년 현재 과학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서술된 내용 중에서 거짓말 2가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기원에 관한 실험으로 유명한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원시대기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자, 뭘 거짓말했습니까? 원시대기에 있었던 그 대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처럼 쓰죠. 자, 이것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한 번도 원시대기를 덮은 적이 없는 대기들입니다. 자, 2번째 거짓말하는 게 뭡니까? 이때 밀러의 장치를 통해서 검출된 게 뭐예요?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까지 얘기하죠? DNA, RNA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DNA, RNA 등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세계에 있는 어느 연구소에서도 DNA, RNA를 실험 장치에서 생성 확인한 실험은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젊은 세대들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확고한 과학적 실험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에는 자연 발생설을 믿었습니다. 자, 뭔 얘기예요? 자, 우리 돼지고기 이런 거 음식 먹고 남은 것들 자 버리면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 뭐가 생기죠?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에서 저절로 자연적으로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나 데카르트와 같은 학자들도 자연 발생설을 믿었습니다. 자연 발생설이라는 건 결국 진화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세기에 레디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모든 병에다가 돼지고기를 집어넣습니다. 자, 근데 위에 거는 뭘 씌웠죠? 망을 씌웠어요. 망을 씌워서 이렇게 다른 것들이 이렇게 근접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자, 밑에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망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위에 있는 병에서 구더기가 생겼을까요?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자, 밑에 거는 생겼을까요?
자, 왜 생겼을까요? 아, 이거 파리가 와서 알을 깠잖아요. 알에서 결국 구더기가 생긴 거잖아요. 이거를 생명 속생 법칙이라고 합니다. 과학에서. 생명체는 생명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물질에서 자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게 되면 파리를 근접하지 못하도록 망을 씌웠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돼지고기에서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망을 씌우지 않았을 때는 구더기 생겼죠. 누구 때문에요? 파리가 알을 까서 거기서 구더기가 생긴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확고한 실험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죠. 거기에 망을 씌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걸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862년에 파스테르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는 첫째 이 실험장치 안에다가 돼지고기 같은 것을 갈아서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유기물 즙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플라스크를 백조목 플라스크로 이렇게 S자형으로 굽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불을 가열해서 요 안에 있는 균들을 다 멸균시켰어요. 자, 이렇게 S자 관으로 해놓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공기는 마음대로 들락날락합니다. 신선한 공기. 그런데 이물질들은 거기에 갇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실험 장치입니다. 자, 지금 1862년에 실험한 이 장치가 아직도 파스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미생물이라도 생겼을까요?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확실한 실험 결과는 뭐죠? 물질에서 생명체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저절로 생길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해켈의 배아 발생도는 어떤 증거였습니까?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자, 밀러의 실험은 어떤 실험이었습니까? 잘못된 가정에 의해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폐기된 증거였습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이 지금도 이것들을 진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로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 진화론의 자료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미 폐기된 증거들을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의도를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성명서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버드 대학교의 진화론자인 리처드 루원틴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연주의에 대한 진화론자들의 철학적 헌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도저히 지성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진화론자들은 뭐에 어긋나더라도요?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진화론적 과학적 주장들을 고수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화론적 과학과 초자연적인 과학의 진정한 투쟁을 이해하는 열쇠다. 자, 초자연적인 과학이 뭐죠? 너무나도 생명체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기능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배열된 설계된 것을 살펴보면서 설계된 작품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결론은 뭐죠?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 그 설계자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창조주를 인정하는 초자연적인 과학과 투쟁하기 위해서는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진화론적 과학적 내용을 계속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진화론적 과학을 수용해야 한다. 어떻게 수용해야 한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이는 그 내용이 명백하게 뭐가 있더라도요?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자, 실증적으로 뭐가 되지 않더라도요? 증명되지 않는 공허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물질주의에 헌신하고 또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물질주의가 뭡니까?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영혼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방법론이, 진화론적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론이 아무리 뭐할지라도 반이성적이라도 우리의 사고체계가 우리와 다른 사고체계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뭐하게 보일지라도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물질론에 기인한 연구체계와 물질적 설명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개념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뭔 얘기입니까?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는 그와 같은 증거들이 폐기되고 조작된 증거일지라도 계속적으로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 증거들을 계속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물질주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을 과학의 문안으로 들여놓는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허용할 수 없다. 여러분들 진화론자들의 믿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들은 이미 폐기된 과학적 증거일지라도 조작된 과학적 증거로 드러났을지라도 그들이 진화론을 설명하는데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유,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누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도로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놓기 위해서 진화론이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내용이 명백하게 오류가 있을지라도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공허한 이야기일지라도 연구 방법론 자체가 반이성적이라도 아무리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계속적으로 진화론을 설명하는 그와 같은 증거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화론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진화론이 또 하나의 믿음의 체계고 종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진화론은 뭡니까? 폐기되고 조작되고 거짓 증거라는 게 이미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알면서도 진화론의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거짓 증거 위에 세워진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증거 위에 세워진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사람이 죽게 될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물질로 돌아가 소멸돼서 끝나버릴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멸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이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 목숨을 도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화론은 거짓 종교입니다. 거짓 증거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제 3강에서 만나겠습니다.